오늘 일단 11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사실 이걸 찍었는데 무슨 일인지 처음 찍고 보니까 제가 이거 음성 기록을 같이 저기를 체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는데 또 목소리를 안 넣고 찍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찍었어요. 세 번째로 멀쩡하게 찍었는데 이번엔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더라고요. 이게 마이크가 꺼지면 그냥 소리가 안 들어가는, 그냥 소리가 마이크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소리 자체가 차단돼요. 그래서 또 목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세상에나 왜 억까하는구나 이러고 어제 짜증나서 그냥 하다 말고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전히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갔다가 30분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밥 먹기 전에 원래 운동하는 시간에 이거 찍고, 그리고 오늘 밤에 원래 오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 1번. 재외국민 갑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옳은 것. 재외국민이에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은 안 되고. 네. 갑은 분할이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을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갑은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니까 저 이 부동산을 지금 저기 할 거예요. 분할 협의할 거예요. 라는 거랑, 그리고 이 사람이 저 대신에 할 거예요. 라는 을의 인적사항 다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위임장을 첨부 정보로 이제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야 등기소에서 아, 얘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위임해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갑이 작성한 분할협의 위임장에는 갑의 인감을 날인하고 갑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나 그 대신 갑의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제외공간에서 갑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다. 자,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잖아요. 얘가 진짜로 이거 내 의사로 내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를 하기 위함인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외 공간에 가가지고 직접 제가 이거 위임장 작성했다고 공증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하면 거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 아, 을이 직접 작성했구나, 얘가 그거 보증하는구나 라고 되기 때문에 굳이 인감을 제출하지 않고 그 공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단 소리죠. 자, 갑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한 대신 제외공간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자, 니은의 경우죠. 갑이 제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인감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랬고 공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이 담보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구나 그 진정성 담보, 얘가 얘야, 얘가 직접 작성했어 라는 보증을 대한민국 제외공간 가서 공증을 받았어요. 제외공간이니까 당연히 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굳이 같이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증받은 걸로 제외국민인 게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죠. 을은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제가 을의 갑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가 갑 대신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게요. 원인 증서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 이거를 했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등기소에서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을의 인감을 날인하고 을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이 협의서를 을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거는 자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협의서를 을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공증만으로도 진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12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자, 1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야 여기 말소해 라는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에 따로 이제 판결문에 1 분필한다, 2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필이 없어요. 말소만 있어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분필하고 말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소를 하려면 이게 1필지인데 부분 말소를 하려면 당연히 분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하라는 명령 안에 분필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A 부동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갑의 생전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이 사망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병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A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을에서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부동산 A가 있어요. 그리고 피상속인 이게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을이랑 병이 이제 상속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생전에 얘한테 이걸 증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병하고 을하고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A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거 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원인이 유류분 반환이에요. 근데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냐는 건데 이걸 제공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상속 재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싹 다 증여를 받았었어. 그래서 유류분액 초과로 난 이거 하는 거야 라는 건데 거기다 대고 법원이 굳이 상속 그 채산 얼마나 저기 초과됐는데 우리가 그거 확인해보고 네가 초과액 전부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초과해서 하는 건지 적게 하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할게.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그 전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각자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땅인데 갑을 병정 정이 이렇게 4분의 1씩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내가 싹 다 보존 등기할 때 이건 가능한데 한 명이 니네 알아서 해 난 내 것만 할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수인의 각자의 지분만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애초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보존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땅인데 그것도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4분의 1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주세요. 이게 원래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4분의 1 지분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된다. 자,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 포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 그러면은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죠. 단독으로. 근데 그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상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신청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돈 빌려준 게 이 땅을 그 담보로 잡고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소유권을 포기한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되게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등기상 기록 관계로 피해를 받을 수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승낙 정보가 필요하죠.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 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3명이 지금 법정으로 상속 등기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희 법정 상속 등기 된 거 다 갈아엎고 리셋하고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할게요 라고 하면 이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은 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자체는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경정등기잖아요. 근데 법정 상속 등기 될 때랑 지금 협의 분할할 때랑 이게 당사자가 달라졌잖아.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협의 분할은 불가능한 거죠. 당사자가 없어졌는데 협의 분할을 어떻게 해? 그냥 법정 상속분해서 여기서 등기를 다시 다른 걸로 뭐 해야 되겠죠? 자,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냥 이건 기본이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만약에 얘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채권자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얘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소에다가 대위해가지고 등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채무자의 무자력, 얘의 무자력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이거는 굳이 등기 신청 관련해가지고 굳이 무자력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요건이 아니니까. 주택법 61조 3항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맞춰진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당해 주택에 입주 예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부기등기의 말소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주택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주택이 한꺼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게 저기가 표제부 저기가 올라가고 이게 집이라고 이제 공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가. 왜냐하면 입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주자는 그거를 온전한 상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모르게 이제 등기가 올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놔요. 부기등기를 하고 입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소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압류를 했어. 가압류 채권자가 있어. 그러면은 금지사항이 있어서 가압류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 예정자 없어요 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이거를 말소시키고 자기의 채권 가압류를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이게 구분 건물이면 이게 한꺼번에 싹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건물이라는 사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 입주자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가 전부가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게 대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위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을 해놓는 거죠. 자기도 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와가지고 표시 등기는 안 하고 해도 되겠죠? 자, 어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을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해서 을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갑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인인 을 진정한 명의자죠. 얜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제기를 했어요. 을 명의의 소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말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판결을 가지고 당연히 가가지고 뭐 대위에서 등기소에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공동 신청 말고 단독 신청할 때의 그 방법이죠. 3번 다. 자,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대위 신청인인 채권자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하나 등기 필정보에 작성 통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맨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뭐 등기자, 의무자 이 사람이 다 원래는 출석주의란 말이죠. 근데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면 대위 신청인 채무자가 있고 피대위자, 진짜 명의 있고 올라가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는 등기 채무자는 출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괘씸죄인 거. 괘씸해.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 하는데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필 정보는 그냥 출석 안 하면 안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4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 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첨부 정보의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그쵸? 그 첨부 정보를 첨부 정보가 많아. 뭐 인감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 정보의 내용이 같은 거에는 접수되는 맨 처음에 거에만 그냥 이거 다 첨부하고 뒤에 신청하는 거에는 앞에 이거에 그거 같이 넣었어요 라고 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요? 그러면은 인감을 내가 신청을 10건을 하면 인감을 10통을 발부받아 와야 돼.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건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싹 다 같이 첨부해야 돼요. 건건이. 전자신청은 이제 한번 다운받으면 이제 쭉쭉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인감 10통은 발부받고 뭐 이런 거랑 다르게 덜 피곤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전자신청은 신청별로 이렇게 뭐 그 안에서 처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정보를 건건이 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한 부분에만 저기를 하고 첨부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앞에다 첨부했어요 라는 거를 적으면 되지만 전자 신청할 때는 건건이 다 첨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 가끔 헷갈려요. 저도 초반에 틀렸어요. 갑이 소유하는 X토지와 을이 소유하는 Y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X토지와 Y토지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다면 한 개의 신청소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은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일괄 신청해라 라는 게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자, 갑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Y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병한테 준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인이잖아요. 여러 명이고 부동산도 여러 개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여러 개면 한 명이 한 명한테 넘기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두 개의 부동산을 한 명한테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토지와 Y토지가 같은 등기소에 관할 내에 있어도 이거는 따로따로 신청해야 돼요.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에 조금 저기 한 건 수인. 이건 당연히 일괄 신청 안 되죠. 일괄 신청 안 되고 매매 목록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저기마다 취등록세를 세금을 따로따로 책정을 해야 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건 GPT가 말해줘서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 목록이 필요한 거라는데 어쨌든 한 번에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었어요. 매매 목록이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안 된다는 거.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 전체를 병과 전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한 개의 신청소로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한 개의 신청소로 할 수 없죠. 이게 수인과 수인이죠. 수인과 수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한 개의 신청서로 할 수 없어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자, 일괄하고 동시는 다른 거죠. 일괄은 신청서 한 장에다 넣는 거고 동시는 여러 건이라도
한꺼번에 넣는 거. 와, 이거 나 귀찮센 거 똑같이 따라하네? 어쨌든 동시에 넣는 거랑 일괄로 넣는 건 다른 건데, 어쨌든 신탁 등기 신청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 보존, 설정 이거랑 변경 등기 이거랑 지금 신탁 등기 무조건 같이 신청해야 돼요. 동시에. 일괄이 아니고 동시에. 자, 창설적 공동 근저당의 경우 각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창설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 중 부기로 하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소유권 외의 권리잖아요.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목적으로 하는 건 일단 이제 부기 등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이건 부기 아니고,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권리의 변경 등기. 제3자의 승낙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등기로 해야 되죠. 신탁등기 얘도 주등기로 해야 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얘도 당연히 주등기로 해야 되고, 일부 등기사항이 말소된 경우에 말소 회복등기 이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2개. 그래도 부등이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엄두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인법이나 민집이었으면 못했어요. 자, 16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관할 외 등기소 등기관이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또는 등록번호 증명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심사를 한 후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모사 전송하여야 한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재외국민이.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대법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 관할 외 등기소 등기관이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등록번호 증명사항 변경 신청서를 만약에 받았어요. 대법원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좀 접수해주세요 라고 냈어요. 그러면은 그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서와 첨부서를 일단 심사를 하고 관할 등기소, 여기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이제 모사 전송을 한다는 거죠. 자,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관할외 등기소에 다시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한 때는 등록번호 증명서의 발급 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또 신청을 했어. 이거는 저 까먹었으니까 등록번호 증명서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 아니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원래 부여되어 있는 등록번호 그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한다는 거죠. 재외국민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카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저 영구히 보존해야죠. 이거 언제 쓸지 모르는데.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재외국민 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 및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기본증명서 있으면 되죠. 그쵸? 재외국민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영구히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재외국민 등록번호도 영구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가족관계증명, 우리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어서 페이크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할 때는 기본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 재외국민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등기관이 재외국민 등록부 번호부에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재외국민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그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쵸? 너 주민번호 바뀌었어. 너 주민번호에 오류 있어서 우리가 바꿨어.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한테 저렇게 하고, 국세청에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의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된 근저당권이에요.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어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근저당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뭔가 이전되고 양도되고 혹은 뭐 돈을 갚고 대위 변제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인 근저당권 이전 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 이전 계약서는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그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근저당권 채무자 이렇게 세 명이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경우에 확정 채권의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 계약서와 대위 변제 증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죠. 대위 변제를 했으니까 확정 채권이니까 그쵸?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양도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위 변제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자 변제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필요하다는 거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요. 채무자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 통지, 채무자의 승낙, 이거는 정보를 제공을 하냐. 대위 변제에 의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 동의서를 제공을 하냐 하는 건데 이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 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 대위 변제됐어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죠. 거기에 대위 변제라는 부기 등기를 추가해달라는 건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 자, 등기 신청 등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겠죠? 가압류의 말소 등기, 이건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의무자, 등기자 다 있으니까.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 등기.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혼자 저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제한물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제한물권의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된 거 혼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어이씨, 헷갈려. 이거? 이거.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거. 그쵸? 맞나? 왜 문제가 헷갈리지? 13번. 13번 어디 갔니? 여기 있다. 13번 아니야? 18번.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맞네.
문제 제대로 읽은 거 맞죠? 단독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거니까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는. 얘 단독. 어쩌다 답은 맞았네요. 기억 디귿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얘는 단독 안 되고 경정등기니까. 공동 신청을 했으니까 경정등기하면 당연히 공동으로 경정을 해야죠. 이러니까 제한물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한물권의 말소 회복 등기. 얘도 혼자 하면 안 되죠. 혼자 가가지고 이거 말소해주세요. 그럼 누가 해줘요? 자, 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 절차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 담당자가 별도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쵸? 클릭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접수되는 거고 접수 담당자가 그거 가지고 따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개의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거 초반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하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게 맞대요. 등기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기 전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것이 아니다. 그쵸? 등기 신청인이 신청서를 담당자한테 제출을 했어요. 근데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뭐 표시번호라던가 아니면 뭐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들어가야 이제 이게 접수가 됐구나 하는 거죠. 신청서만 접수하면 뭐해? 출입사무원이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입사무원은 이제 그 법무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법적 대리인의 이제 자유자 대리인이 데리고 있는 사무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무원 중에서 한 명만 이제 법원에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출입사무원, 그런 사람을 출입사무원이라고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일정한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은 그 신청서가 여러 개면 한꺼번에 등기 박리담회로 해가지고 막 몇백 건씩 신청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 찍어야 돼요? 다 이름 성명을 기재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건에 하나에만 넣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격자 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에 비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출입사무원이 등기사무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에 비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딴짓거리 해가지고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한 거죠. 혹은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딴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으면은 지방법원장은 그 출입사무원의 출입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관공서 촉탁. 옳지 않은 것은 관공서로서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공사 등은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자,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공사 등의 등기 촉탁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촉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는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일종의 공법인이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촉탁하면 웬만하면 그냥 뭐 맞지 않아도 오케이 하고 촉탁을 수리를 하더라고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 의무자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촉탁을 해요. 이것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공서가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이제 진정성이라던가 정확성이라던가 이런 게 담보된다고 보는 거죠.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환지 처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과 같은 관공서의 촉탁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똑같아요. 인감증명. 왜? 진정성이 담보되니까 굳이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죠.